안녕하세요. 보험 이야기 들려준 한의사 예영철입니다. 한 번만 보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실비보험 약관 이야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1세대 약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 볼 약관은 표준화 이후 처음으로 출시된 2세대 약관입니다. 아무래도 1세대 약관의 내용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예외사항이 참 많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약관을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2세대 보험은 약관이 표준화되어 있다 보니 언제 어느 보험사에서 가입을 했든 약관의 내용이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 시기만 잘 확인하더라도 어느 정도 약관의 내용을 유추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죠. 2세대 보험은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나온 보험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기간이 길다 보니 중간에 몇 번의 소소한 약관 개정이 있긴 했습니다. 시기별로 2-1, 2-2, 2-3세대로 나눌 수도 있죠.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공제 금액이나 재계약, 갱신 등의 내용 변동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약관을 해석하는 방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2-1세대에 대한 약관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 보는 방법만 잘 알고 계시다면 이후 세대의 약관도 충분히 혼자서 해석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약관을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관은 2009년 8월 달에 출시된 약관이고요. 실손의료 비갱신형 특별약관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단독 실비가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1세대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망보험이나 상해보험의 특별약관으로 실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아래 보면 이렇게 담보 종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존의 1세대에서는 각각의 상해 입원, 상해 통원, 질병 입원, 질병 통원이 특별약관으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었지만 2세대에서는 하나의 특약으로 묶여 있고요. 이 담보 종목을 내가 가입할 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트로 통째로 다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상해만 가입하는 사람도 있고요. 질병만 가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되어 있는 내용은 약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고요. 보험 증권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콜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약관을 볼 때는 두 가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보상하는 사항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죠. 왜냐하면 실비 약관은 보상하지 않는 걸 빼고 나머지는 모두 보상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상하는 사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상해 입원입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경우에 입원 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한도는 5천만 원을 최고 한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가입할 때 보험사가 몇 가지 옵션을 줍니다. 5천만 원, 3천만 원 고르게 되어 있고요. 많은 분들은 5천만 원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보상하느냐?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있고요. 위에 입원 진료, 입원 재비용, 입원 수술비. 그러니까 입원에서 발생되는 이제 대부분의 비용을 의미하는데 이 부분은 급여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친 금액에서 90%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10%는 내가 부담을 해야 되고 나머지 90%를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단 그 10% 해당액이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2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은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1년 동안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의 맥시멈은 200만 원이란 뜻입니다. 상급병 진료 차액은 지금 기준으로는 1인실, 그러니까 한방병원과 병원 기준은 1인실이고요. 한의원은 1에서 3인실이 상급병실로 되어 있거든요. 그 상급병실을 이용했을 때는 50%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1일 평균 금액을 10만원 한도로 하기 때문에 내가 입원 기간 중 발생한 상급병실료를 모두 더해서 입원 기간만큼 나눠야 돼요. 그리고 그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10만원 밖에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아래 3번 항목을 보게 되면 이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40%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함은 외국인, 건강보험료 체납자, 아니면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경우, 이런 경우를 뜻하는데 그때는 90%를 보상하는 게 아니라 4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기간의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을 기준으로 해서 365일까지를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내가 입원한 날짜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중간에 90일의 면책 기간이 설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때 2010년 3월 1일에 최초로 입원했습니다. 근데 입원이 길어져서 365일을 넘겨서 입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90일 동안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90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돼서 365일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자, 다음으로는 6번 항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서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 의료비를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직원 할인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직원은 의료비나 검사비 같은 것들을 좀 할인받게 되죠. 통상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50% 정도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잘 이용하면 직원들은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고 돈을 버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의 MRI 검사비가 4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50% DC를 받게 되면 실제로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은 20만 원이죠. 그렇지만 이 실비 보상을 받을 때는 감면 전 의료비인 40만 원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40만 원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입원했을 때는 90%를 보상받죠. 그러면 그 금액이 36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환자는 20만 원을 수납했지만 보상은 36만 원을 받게 되어서 그 차액에 해당하는 16만 원을 벌게 됩니다. 원래 실손보험은 실제로 손해를 본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없는데요. 이 6번 항목에 의거해서 환자가 돈을 버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른 세대 약관에서는 이 내용이 이제 사라지게 되거든요. 나중에 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상해 통원입니다.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해서 병원에 통원하거나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외래 비용과 처방 조제비를 각각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보통 병원은 방문하게 되면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을 갑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처방전을 준 다음에 다시 약을 받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죠. 수납을 두 군데서 합니다. 병원과 약국. 그래서 그 항목을 각각 외래와 처방조제비라는 이름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보상하는 구조는 동일하고요. 급여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즉 내가 내야 될 금액을 따로 빼놓고 외래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 가입 금액 한도라고 하는 거는 통상 3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내가 가입을 할 때 외래 25만 원, 처방조제비 5만 원 또는 외래 20만 원, 처방조제비 10만 원 중에서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도 보험증권에서 확인을 하거나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횟수 한도의 경우에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간 180회라고 되어 있죠. 이게 1세대 약관에서는 365일을 기준으로 30회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도가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별 공제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서 내가 내야 되는 최소 금액을 뜻하는 건데요. 의원이나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 원이고요. 병원이나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1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은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3번 항목을 보겠습니다. 3번 항목은 되게 중요한 항목인데요. 하나의 상해로 인해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번 이상 통원했을 때는 1회 외래로 간주하여 보상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자면 내가 발목을 삐어서 정형외과를 갔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큰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별로 해주는 게 없어서 한의원을 가서 침을 맞았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내가 병원을 두 군데 갔기 때문에 공제를 각각 하게 되면 정형외과에서 만원, 한의원에서 만원을 공제하게 되죠. 그러면 하루에 병원을 두 군데 가서 2만원을 공제한 셈이 되는데요. 이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같은 상해로 하루에 같은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갔기 때문에 두 금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영수증과 한의원 영수증을 합산하게 되고 공제도 만원 딱 한 번만 하게 되죠. 실제로 한방병원에서도 이 항목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한방병원에는 한의사와 의사가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영수증도 별개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 3번 항목이 없다면 하루에 한방병원을 방문해서 이제 두 진료과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2만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3번 조항 덕분에 두 의료기관의 의료비를 합산을 해서 내가 만 원만 공제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아래로 내려보면 이 5번과 6번은 앞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질병 2번입니다. 사실 질병 2번과 질병 통원은 상해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만 질병이나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 몇몇 질환에 대해서 이제 정의가 된 것이 있는데요. 그 부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른 내용은 동일합니다. 5천만 원 한도, 급여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중에서 90%, 그리고 상급병 진료 같은 경우에는 50%이고 10만 원이 한도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2번 항목은 상해에서 없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에서 내가 어떤 질환을 앓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특정 질환이 있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을 하기 전에 계약 전 알릴 의무라 그래서 중대한 질환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판단을 해서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고 그 특정 질환에 대해서만 보상하지 않는다는 부담보호를 잡고 가입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적혀 있고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8번 항목을 아래에 내려서 살펴보게 되면 자,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앞서 봤던 질병 부담부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 사실이 없으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처음 가입할 때는 5년 동안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고 가입을 했지만 5년 내에 특별한 검사나 추가적인 처치가 없다면 5년 지난 시점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내용은 꼭 잘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래 질병통원은 위에서 봤던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해와 질병을 합쳐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약관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잘 봐야겠죠. 실비는 이 보상하지 않는 사항, 흔히 면책사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면책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을 보상하기 때문에 어떤 게 면책에 포함되어 있는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 2번부터 보자면 고의, 임신이나 출산, 알코올 중독, 전쟁, 해결료 물질 이런 좀 특이한 사항들이 적혀 있고요.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악화된 부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죠. 그리고 이게 상해 담보다 보니까 피보험자가 이런 좀 위험한 활동을 할 때 직업이나 직무, 동호회 활동 등이 부상 위험을 높일 여지가 있을 때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여기 이제 별표를 5개 쳐도 모자라지 않은데요. 1번을 보시면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호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즉 한방치료 중에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조항 하나 때문에 한방병원에서는 실비가 안 돼요, 한의원은 실비가 안 돼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정확한 워딩을 보면 한방치료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했죠. 급여 의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2세대 이후에 모든 표준화 약관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꼭 정확히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다음 아래 2번, 3번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영양제나 종합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고요.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8번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 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추후 제가 따로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내 과실이 있어서 내가 부담한 의료비가 있다면 이는 실비보험에서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미리 한번 내용 잘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상해통화는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질병 2번의 경우에는 이 항에 보상하지 않는 코드가 적혀 있습니다. 정신과 질환 F코드고요. 이런 습관성 유산이나 불임, 인공수정 관련된 합병증 N으로 시작하는 일부 코드가 있습니다. 임신, 출산, 선천성 뇌질환, 비만, 비뇨기 질환, 직장 또는 학문 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들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1세대보다는 좀 면책사항들이 몇 개 빠진 것들도 있고 추가된 것도 있으니 내가 이 질환에 해당한다면 꼭 약관을 한번 잘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한 번 더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한방치료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질병통원이나 종합 2번 종합통원의 경우에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2세대 약관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약관이 14페이지 정도 되지만 이 필요한 부분만 살펴보면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내가 다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약관을 하나 다운 받아 놓으신 다음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필요한 내용을 검색해서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관상에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내가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했다면 약관상에 어떤 내용을 근거로 거절했는지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지급하도록 요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세대 보험 약관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